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주요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일단 지수는 뭐 크게 올라왔어요. 코스피 1.2%, 코스닥은 2% 이상 급등 마감을 했고,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쪽에서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와서 어제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잘 나왔고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또 급등 출발할 것 같아서 이 상태 분위기 계속 유지를 하면 확실하게 나스닥 지수가 급격한 조정을 받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별주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그 지수 얘기, 지수가 왜 오늘 올라왔고 미국의 나스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테마주를 잘 하려면 나스닥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여기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나스닥 동향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과 또는 어떤 테마, 요즘 뭐 섹터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어떤 섹터가 움직이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종목들 쭉 봐야죠, 그죠? 특히 오늘 그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는데 그 테마주들이 오늘 조금 특이하게 움직였어요. 예, 좀 특이한 움직이는 게 좀 특이해서 오늘 이제 그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일 있나요? 네. 평소보다 시작할 때 인원수가 훨씬 적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요즘 뭐 예전보다 좀 적긴 하지만 오늘 유독 더 심한 것 같네요. 네. 네. 자,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이제 지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1.28% 상승 나왔고 코스닥은 2.1% 급등 나왔죠. 그리고 환율을 잘 보시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을 했어요. 자, 보이시죠? 네, 원달러 환율이 1.2% 급락하면서 지금 최근에 여기에 떠서 좀 불편했었는데 지금 시원하게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나스닥만 올라간 게 아니라 환율도 같이 내려왔어요. 네. 어젯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급등한 게 우리만 급등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일본 증시 여기도 오늘 0.8%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었고요. 대만 증시 보시면 오늘 1.17% 여기도 상승이 잘 나왔고, 홍콩 증시도 오늘 2% 이상 세게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이 잘 나왔고, 현재 시간 유럽 증시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또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 1.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쭉 가면은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상승 출발한다는 얘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오늘 증시가 다 괜찮았느냐? 나스닥이 어제 1.5% 급등 마감을 했거든요.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아시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미국의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이 뭐 매수 이런 게 많았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도 다 일제히 상향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월요일 날 무려 8% 급등을 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8% 급등을 해서 다시 이제 신고가 직전까지 왔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하루 쉬었고요. 네, 엊그제지. 그 다음에 어젯밤에 수요일 날 또 상승을 합니다. 장중에는 3% 올랐어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가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해요. 장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장중에 3% 상승을 했고,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게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장중에는 엔비디아가 3% 급등했었는데 현재 8% 급등 중. 현재 장 시작하기 전이죠. 장 마감하고 나서도 한 7%인가 시간에서 올랐었는데 지금은 또 8%. 네. 분위기 좋죠. 네. 그래서 이제 $500를 돌파해서 즉 신고가를 내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양봉을 유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분위기 참 좋게 만들어놨죠. 네. 엔비디아가 여기에서 요렇게 8월 초부터 요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8월 중순까지. 그때 우리나라도 기관들이 자꾸 주식을 팔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수가 흐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8월 초부터 요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엔비디아가 꺾이면서 나스닥이 빠지니까 기관도 같이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우리나라도 흐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지수 흐름이. 코스피 지수가 8월 초가 여기인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쭉 빠진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중국 망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개미들도 막 투매에 나섰고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어제 아무튼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발표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 있죠. 오늘 삼성전자도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격렬히 더 뜨겁게 반응을 했죠. 장중에 장 초반에 아예 5% 급등 출발했고요. 뭐 한 4%? 네, 4%로 마감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네.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글쎄요. 엔비디아가 그 작년 10월 달에 저점 찍고 여기가 108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뭐 시간에 반영돼서 5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이 주식은 1년도 안 돼갖고 아직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됐는데 만 1년이 안 됐는데 5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그렇게 많이 간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어쨌든 중요한 건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폭락할 거라고 베팅한 사람들, 그래서 코스닥이 폭락할 거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나스닥 폭락, 코스닥 폭락, 그래서 코스닥 대형주에도 폭락할 거라고 이제 공매도를 건다든지 그렇게 되게 많았거든요. 인버스나 이제 고버스 산 사람들 많았고 그 사람들 다 깡통차게 생겼어요. 안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7월달하고 특히 7월달, 이번 달 8월달인데 7, 8월달에 개미들이 그 아시죠? 겁 잔뜩 먹어가지고 주식 안 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 그 사람들 죄송한데 다 가난해질 겁니다. 왜? 졌잖아요. 누구한테 졌어요? 공포심한테 졌잖아요. 그냥 죄송한데 그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돈 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잠을 자면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참으면 꿈을 이룬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아들한테 제가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참으면 꿈을 이룬다. 공포와 욕심을 이기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공포와 욕심을 못 이기면 진 거거든요. 그게 돈 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다못해 그분들도 돈을 못 버는데 거꾸로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인버스하고 고버스 이런 데다가 사신 분들 있죠. 이분들 가난해지세요.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 급등할 때 갖고 있는 종목들 다 손절 때린 다음에 2차전지 사가지고 지금 물리신 분들 있죠. 그분들 지금이라도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진짜 미라가 되실 수 있어요. 미라. 오랫동안 버티다가 미라처럼 말라 비틀어진다고요. 이따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테마주나 아니면 개별주들이 잘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쪽 가셔가지고 빨리 손실을 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별로 안 났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2차전지 물리신 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손절하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오죽하면 2차전지 끝에 사가지고 끝물에 사서 물리신 분들은 손절하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걱정돼서 그래요.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다른 걸로 종목 교체해서 하시는 게 그게 상책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물림은 약도 없다고. 그쪽에서는 물림은 약도 없어요.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신다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스닥이 그러니까 조정받을 가능성이 이제는 거의 희박해졌죠. 현재로서는 그래요. 나중에 또 뭐 어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슈가 생겨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흐름이 바뀌면 그때 또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이 올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낮에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최근 한 이틀 정도 갑자기 중국 부동산 망한다는 얘기 덜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 저 1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아직 방송 초반이라 많이 사람들이 안 들어와 계시는데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만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갑자기 한 하루 이틀 됐나? 네. 갑자기 중국 부동산 뭐 망한다 뭐 그 얘기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갑자기 기사가 안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런 거 좀 느끼시죠, 그죠? 왜 그럴까? 뭐 근거는 없습니다. 뭐 데이터나 이런 거 제가 없는데, 네, 주식하는 사람의 주식 전문가로서, 애널리스트로서 이런 걸 제가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여러분도 예, 눈치채신 분들 많네요, 그죠? 네, 1번 여기 많이 찍어주시네, 지금, 그죠? 이상하다니까, 그죠? 네, 그죠? 네, 막 열심히 망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 환율 급락할 때 되니까 더 이상 그 얘기 안 나오죠? 네? 우리나라 환율 그러고 나서 급락하잖아요 지금. 환율이 급락하는 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반등 막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보세요. 아까 아시아 증시 다시 보시죠. 아니 아시아 증시 보시면 나스닥인데 나스닥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딱 올라올 때쯤 되니까 중국 망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안 잡힌다는 기사도 지금 안 나와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대만 보시라니까요. 대만이 눌러있다가 탁 튀어 오르니까 딱 여기서부터 안 나온다니까 그런 기사가. 일본도 지금 튀어 올라오잖아요. 반등이 세게. 그러니까 요 지점부터 그런 기사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보지 마시고 네, 유튜브 컨텐츠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해로워요. 해롭다고요. 설탕 같은 거예요. 설탕 많이 먹으면 몸에 좋은 거 있습니까? 병만 나지. 그죠? 설탕 많이 먹으면 살도 많이 쪄요. 응? 건강도 베리시고 그죠? 네. 설탕 같은 거예요. 네. 응? 설탕도 그 싸구려 설탕.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랑 시황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서 더 하면은 또 시간 너무 많이 뺏기니까. 오늘 이제 아무튼 확실한 거는 현재까지 확실한 건 나스닥이 조정받을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죠, 그죠? 네. 일단은 이제 요즘에 테마주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테마주를 잘 하고 싶으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나스닥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테마주들은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스닥 아니면은 S&P 500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이제 S&P 500보다는 나스닥을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나스닥 흐름 얘기할 때 잘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테마주를 잘 할 수 있어요. 요 얘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해드릴게요. 상세한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테마주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 게 나스닥이 방송 오늘 시간 남은 게 35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나스닥 테마 동향 얘기를 하면은 뒤에 준비한 종목들 얘기를 못하니까 오늘은 종목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일단 오늘 이제 가장 핫했던 게 뭐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죠. 오후 1시에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이제 같은 시간대를 쓰니까 그죠? 했는데 이게 조금 오늘 특이했던 게 뭐냐면 제가 어제 걱정을 좀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개미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이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실적 발표일 수도 있고 뭐 대선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가 무슨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계약이 됐을 수도 있고 계약 발표한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어떤 특정 이제 테마가 있어요. 근데 테마가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이제 그 이벤트가 딱 발표가 되거나 실행이 되면 개미들이 아침 대바람부터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아니 동시효과 때부터 막 갖다 팔아요. 왜 팔아요?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후쿠시마 그 오염수 이제 방류한다고 하잖아요. 원전 오염수.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아 오늘 발표하니까 오늘 끝난 거야 그러면서 또 아침부터 막 팔아 제낄까봐 그래갖고 또 막 막무가내로 팔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종목을 다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무슨 생파리처럼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있죠. 이미 끝났지만 한 10년 전쯤에 평창 올림픽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밤 12시인가 그게 해외에서 발표하는 거였으니까 밤 12시인가 새벽 1시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에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그 평창 올림픽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겠죠.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자, 새벽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주식시장이 열렸겠죠. 그때는 상한가가 15%였어요. 30%가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종목이 평창 올림픽 테마주들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에서 급등 출발을 했어요. 유치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 전문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이거 사면 안 된다고. 아침에 이거 유치 성공했다고 막 추경유 쪽이 뭐야 아침에 막 시초가에 사거나 추경유 사지 말라고 막 말렸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공개 방송하고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 외쳤어요. 하시면 안 된다. 근데 말 안 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날 시초가가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안 올라왔어요. 응? 두 번 다시는 안 올라왔다고.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 유치하고 나서 더 이상 호재 나올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날이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개미들이 죽어도 안 팔고 막 내려올 때 물 타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원래 했던 거는 뭐냐면 호재가 발표가 되고 이벤트가 다 돼도 안 나왔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안 끝났습니다. 형제님들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안 팔았다니까요. 근데 작년에 대선주에 이제 되게 딘 개미들이 작년에요. 작년 3월달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특히 이재명 씨 테마주 공략했던 분들이 호재가 나와도 안 가고 악재가 나오면 떨어지고 툭하면 떨어지고 호재 나와도 안 가고 기다렸다가 발표되니까 다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봤거든요. 안철수 씨가 이제 출마 선언하니까 바로 급락하고 이제 그런 걸 막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노이로제가. 네? 작년에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막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재가 아무리 발표가 돼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툭툭툭 떨어지니까 개미들이 거기서 이제 노이로제 걸려갖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들이 먼저 팔아요. 근데 전문가를 떠나서 주식 저도 20년 훨씬 넘게 했거든요.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얼마나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참 거시기합니다. 얼마나 이제 이게 사적인 자리면은 좀 말을 편안하게 하겠는데 방송이라서 말을 편안하게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 살다 별의별 꼴을 다 봐요 진짜. 어제 내가 그 걱정을 한 거예요. 또 아침부터 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고 또 아침부터 또 대바람부터 개미들 던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누구야 여기? 인상가 볼까요? 인상가가 소금이죠. 인상가를 봤더니 진짜 던지는 거예요. 인상가는 그나마 난 게 아침에 개파락 출발을 그나마 덜 했거든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1.8%에서 시작해서 아침인데 아침에 하락했다가 조금 올렸다가 하락했다가 막 그랬어요. 아침부터 이제 불안하게 출발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보라티알 이런 거, 그것도 아침에 마이너스로 막 흔들렸거든요. 개미들이 아침부터 판 거예요. 오르비텍이라고 아침부터 그냥 툭 떨어지더니 막 팔더라고 개미들이. 마이너스 6% 7%까지 막 떨어졌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심때쯤에 이제 거의 회복을 시켜놨거든요. 이거를 이해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침에 개미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아, 후쿠시마 원전 오늘 저기 오염수 방류하지. 방류하면 이제 재료 끝났어. 소멸됐어. 그러면서 아침부터 개미들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 이거 개미들이 팔 것 같긴 한데 이거 제가 보기엔 안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부터 그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그 후쿠시마 저기 오염수 그 수혜주들을 또 추천을 했어요. 단톡방에도 하나 내고 첫 번째 단톡방에도 내고 그랬거든요. 네.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아침에 아무튼 개미들이 팔더라고요. 던지는구나.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인상가가 대장이었으니까 인상가 기준으로 볼게요. 아침 자 온몸으로 봅시다. 이게 아침 9시인데 아침에 잠깐 흔들렸다가 플러스 한 7%까지 올라 6%? 거의 한 플러스 한 7%까지 올라갑니다. 장중에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의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어요. 테마가 끝난 게 아니라 살아있던 거였어요. 점심때까지도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1시 반쯤 되니까 인상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그랬어요. 갑자기 뭐지? 아니 1시에 방류했거든요. 1시 반에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개미들 생각대로 만약에 정말 뭐 재료가 소멸돼서 그런 거면 아침부터 떨어지든가 1시 전부터 떨어지든가 아니 1시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든가 그래야 되는데 멀쩡하다가 1시 반부터 떨어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처음 나도 이해 못해서 이게 왜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같이 움직이는 게 보라티알인데 보라티알도 플러스 아침에 잘 유지하고 있다가 점심때까지 괜찮았거든요. 방류 시작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1시 반 정도부터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덩달아서. 그러니까 오르비텍도 이제 다 감아 올렸다가 갑자기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인상가 따라서. 응? 신성홀딩스 있죠? 멀쩡했는데 갑자기 막 떨어지는 거예요. 뭔 일이래요 이게, 그죠? 네, 막 떨어지는 거예요. 닭고기는 하림, 그죠? 네, 하림이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해서 잠깐 떨어졌다가 장중에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막 떨어집니다. 인상가가 떨어집니다. 이거 닭고기잖아요. 오염수 방류에서 사람들이 생선을 안 먹으면 닭고기라도 많이 먹을까 싶어서 이 테마주가 가는 건데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왜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졌느냐? 기가 막혀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오죠. 시간을 잘 보세요. 잠깐만. 낮에 했던 얘기 내용인데 중요한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인상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진 시각이 여기쯤이죠. 갑자기 음봉 하나 턱 맞으면서 이제 쭉 떨어지죠. 이거 분차트인데 1분봉 분차트.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지점이 몇 시죠? 1시 29분으로 돼 있죠. 1시 29분. 갑자기 퍽 떨어지잖아요. 분차트에서. 1시 29분. 네. 자, 이 기사를 보세요. MBN에서 가장 먼저 낸 기사 같은데 오염수 방류 반대 대학생 뭐 진보 뭐라 하는데 대학생 진보단체 16명이 일본 대사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답니다. 이놈의 새끼들 이거 부모님이 저기 뭐야 열심히 저기 돈 버셔가 돈 번 걸로 학비대 주는데 공부 안 하고 경찰에 체포나 되고 뭡니까 이게? 그죠? 네.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부모님 고생해서 저기 학비 대줬을 텐데 그죠? 이러고 댕기는 거지. 근데 이제 이 기사가 입력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오후 1시 27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기사 나오고 후루룩 떨어진 거예요. 내가 주식하다가 대학생들이 대사관 침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테마주 무너진 건 내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 욕하는 거예요 지금. 이놈의 새끼들 공부 안 하고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늘 저기 뭐야
원전 오염수 이거 테마주 들고 있던 분들이 괜히 얘네들 때문에 날벼락 맞았다니까요. 이놈의 새끼들이 이거 오늘 인상가하고 저기 보라티알 뭐 저기 누구야 오르비텍 오늘 손실나신 분들한테 이 사람들 이놈들이 이거 저기 뭐야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요즘에 그 취업하기도 힘들다는데 그죠? 네, 공부할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한테 좀 피해나 주고 이거 맞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남들이 이제 이런 거 모르면 인상가 끝났네 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쟤네들 때문에 존칭도 쓰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음봉을 만들어라고.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 이거 끝난 거 아니지 이런 생각한다니까. 응?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게 있죠. 닭고기 쪽이나 이런 건 좀 올라간 쪽이 있어요. 응? 돼지고기. 뭐 예를 들면은 수산주 중에는 오늘 많이 간 게 한성기업, CJ시푸드하고 사조시푸드가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에 한성기업이 조용히 있다가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윙이푸드는 뭐냐면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는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는데 이거 이런 경우를 급등했어요. 대표적으로. 근데 시간에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 대학생들이 그 대사관 들어가려다 체포당했잖아요. 체포를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간에를 보면 시간에에서 아까 윙이푸드 있죠? 윙이푸드가 시간에 상한가 갑니다. 시간의 점상입니다. 시간의 점상. 그러니까 쟤네들 때문에 아까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간 거예요. 이것만 간 게 아니고 잠깐만요. 마니커 있죠? 마니커가 오늘 마이너스 5% 음봉 마감했는데 쟤네들 때문에 급락한 거니까. 근데 시간에에서 상한가 갔어요. 마니커 FNG 자 오늘 마이너스 10% 음봉 마감했죠? 쟤네들 때문이라니까. 네. 저놈 새끼들이 저기 뭐야 이분들한테 마니커 FNG 오늘 혹시라도 손절하신 분들 있으면 저놈들 쟤네들이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쟤네들이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처음 보시죠 그죠? 네. 그리고 윙이푸드 상한가. 그 다음에 더 있어요. 하림 이게 저희 오늘 단톡방 1번 네. 단톡방이 두 개 있어요. 1번 2번 있는데 1번 단톡방 추천주였는데 요거 마이너스 2%로 끝났는데 시간에서 7% 급등만 내일 아침에 뽑겠죠. 돈이 어디로 갔느냐? 닭고기로 갔어요. 동우 팜프 테이블 오늘 쟤네들 때문에 막판에 마이너스 4% 하락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5% 상승 돈 들어왔죠. 그 다음에 교촌 FNB 교촌이 이게 교촌 치킨인 거죠. 네, 5% 팜스코 5% 시간에서 5% 네. 그리고 많아요. 이거 말고 네, 듬성듬성 보여드릴게요. 팜스토리 4% 우리손 FNG 돼지죠. 이것도 최근에 차트가 야물딱지게 올라오고 있었죠. 네. 시간에 4% 그리고 정다운 회사 이름 참 예쁜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이 종목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회사도 되게 좋아요. 정다운은 오리 차트를 야물딱지게 만들어놨죠. 네. 돈도 좀 들어와 있고 이거 오리입니다. 돈이 일로 갔어요. 일로 갔다. 잘 끝났죠. 네. 그래서 내일은 아침에 이쪽에서 막 붕 날아다닐 거예요. 저희 방은 이것저것 사놓은 게 있어서 잘 팔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유는 그거죠. 사람들이 이제 수산물을 좀 꺼리면 돼지고기랑 소고기나 아니면 닭고기 이런 걸 많이 먹지 않겠느냐. 그 논리로 가는 건데 먹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다운 말고 아까 윙이푸드 있죠? 이게 테마주 장사에 확실히 맞는 게 자, 이걸 보세요. 윙이푸드가 자, 그 인상가가 아까 후쿠시마 저 원전 그 오염수 수혜주죠? 언제 급등했죠? 6월달에 급등했죠? 그렇죠? 6월달에 보라티알도 6월달에 급등을 했어요. 그죠? 이 친구들은 지금도 급등을 해요. 인상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윙이푸드 있죠? 윙이푸드가 6월달에
갔었을까요? 아니요, 못 갔어요. 이게 다였어요. 요거 움직인 게 다였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만큼 뽑아놨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또 가죠. 그러면 테마주 장세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테마주 장세가 맞는 거잖아요. 그쵸? 네, 테마 장세가 맞는 건데 왜 안 믿냐 이거예요. 이때 못 갔어요. 아까 뭐 마니커 FNG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아까 한성기업 어디 갔어? 네. 한성기업 6월달에 요거 갔어요. 이게 다였다고 그때. 근데 지금은 돈 돌아서 뽑잖아요 지금. 근데 뭐가 테마 장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CJF도 6월달에 요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 훨씬 더 세잖아요 지금. 네? 맞죠?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테마 장세가 맞다는데. 그냥 갈 거다가 아니라 가고 있고 돈도 많이 들어와 있고 장중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어도 계속 밀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아니에요. 가고 있구만. 돈이 더 들어오고 있는데, 그죠? 테마 장세가 맞으니까 빨리 종목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까 개미들이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아침부터 막 던졌는데 요번에는 좀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잘 가고 있고 지금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오염수 관련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제 본인들 생각이 다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력들 주특기가 뭐냐면 개미들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근데 개미들이 잘하고 있는데 욕심도 안 내고 뭐 이렇게 참 바르게 투자하고 있는데 와서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잔머리를 쓸 때 그때 뒤통수를 쳐요. 착한 개미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라 잔머리 쓸 때 욕심 부리고 꾀를 부릴 때 그때 와서 뒤통수를 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개미들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신 관련주 있죠. 자 이번 주에 저희 방에서도 맥신 후발주자가 하나 나갔거든요. 휴비스는 단톡방에 나간 건데 이건 여기서 5,400원에 샀는데 1,900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100% 수익이에요. 3, 4일 만에 딱 100% 수익 나와서 이건 끝났고 저기 단톡방 거고 라이브랑 문자반 쪽에 사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맥신 관련주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끝났는데 최근에 이제 맥신 관련주들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좀 쉬었죠. 오늘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쉬었어요. 왜 쉬었냐면 미국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대기업, 초거대 기업인 엔비디아가 날아다녔잖아요. 시간에서도 막 7, 8%씩 급등하고, 그죠? 그러면 돈이 중소형주로 오겠어요? 대형주로 가겠어요? 당연히 대형주로 가죠. 그러니까 아침에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날은 중소형 테마주가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지수는 많이 올라갔지만 그냥 대형주 위주로 가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북한이 위성 발사했는데 실패했대요. 또 이제 요거 먹었고, 그리고 그 러시아 2달 전에 그 무장 반란 일으켰던 프리고진 아시죠? 그 용병 그 와그너 그룹이지. 와그너 그룹. 네. 거기 그 만든 사람 죽었잖아요. 비행기 추락 의문사. 죽었습니다. 그 사람. 네. 이제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 이제 분위기가 흉흉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염수 방류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 다 거기가 있어. 그죠? 네. 그래서 오늘 테마주는 크게 올라간 거 없습니다. 각자 뭐 재료가 있어서 간 게 있겠지만 장중에는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맥신 관련주들이 오늘 좀 덩달아 쉬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틀 전에 얘기해드렸지만 맥신 관련주들이 상한가 2개 나오고 뭐예요? 투자 경고와 단일가 지정 예고를 피해야 되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쉬는데 코닉 오토메이션이 상한가 2개 나오고 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인테크는 오늘, 여기는 어제하고 오늘 장중에 자꾸 급등을 시키죠. 요렇게 하면서 쉬는 것도 있고, 그냥 태경산업처럼 오늘 조용히 했었죠. 이렇게 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단기 거열 안 걸리고 투자 경고에도 안 걸리죠. 일단 쉬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초전도체 움직였던 거랑 거의 유사한 흐름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이틀 전인가? 네. 어제 이 캔들을 보면서, 그리고 엊그제 음봉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 종목들이 좀 복잡하게 움직일 거다. 각자 종목들마다 좀 다르게 움직일 거고 복잡할 거다. 실제로 복잡하게 움직이죠. 어떤 거는 막 장중에 들었다 놨다 하고, 어떤 거는 막 전조점기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상한가가 두 개 하나 나왔잖아요. 자, 맥신 관련주 지금 눌림목 또는 낙폭과대 이거 분석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상한가 두 개가 나온 것들이 대장이 많았죠. 한 6개, 7개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왜 종목들마다 차이가 생기고 왜 해석이 복잡해지냐면, 앞에 상한가 두 개를 치면서 급등했으니까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맥신 뭐 수혜주다, 이게 맥신 대장주다. 그러면 이제 그런 뉴스가 많이 나가고 유튜브 쪽에도 많이 이제 퍼질 거고, 그러면 개미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럼 개미들이 조용히 자기들 돈 갖고 들어오면 되는데, 적당히 분산으로 해서 비용 조절해서 사면 되는데, 꼭 욕심내는 사람이 있죠. 누구? 신용 미수 몰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제 달려드냐면 상한가 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음봉으로 확 꺾을 때 있죠. 여기서 많이 들어와요. 누가? 신용 미수 몰빵쟁이들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력은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는 것처럼 내쫓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파리를 만나면 어떡하십니까? 얘야 저리 가라. 내가 너 때문에 참 성가시구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파리씨 어디 갔어? 이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네? 때려잡으시잖아요. 네? 내장이 터지든지 말든지. 파리를 보면서 뭐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파리 취급받아요. 파리 취급을. 그러면 보세요. 신용 미수, 신용이 많이 걸렸으면 미수도 당연히 많이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용 많이 걸린 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타경산업. 어때요? 신용이 없다가 줄어들고 거의 없다가 갑자기 음봉한테 딱 맞고 음봉 맞고 떨어질 때 있죠. 여기 이때 신용이 순간적으로 팍 늘어납니다. 검은색 선을 보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팍 늘어나죠. 이거 그때 하한가 갈 때 늘어난 거예요. 신용이 미친 거지 이거. 하한가 갈 줄 몰랐겠지. 누가 신용을 하루 만에 이만큼을 쓴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전체 뭐 4%다 이런 걸 보지 마시고 그냥 순간적으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잘 보시면 돼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한가 푹 담가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막 이렇게 반등 나오니까 바로 팔아버리잖아요. 쫄아가지고. 네? 신용이 되게 많이 줄었죠. 하루 만에 또 쫄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빌거리죠. 그리고 아이크래프트, 이건 상한가는 못 간 건데 순간적으로 여기서 어제 하루 만에 신용이 이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력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무려 8% 급등 출발했고 순간적으로 16%까지 올라갔었지만 끝날 때는 마이너스 6%로 끝냅니다. 안 보내죠? 여기서 이거 이렇게 올리면 누구 좋으라고? 신경 쓰지 마세요. 거의 진짜 천민 뭐 옛날 진짜 무슨 백정 대우 받는다니까. 포메탈 눈에 확 들어오죠. 어디서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온다니까. 음봉 세게 한 대 맞은 걸 보고 들어와요. 왜? 음봉 한 대 세게 맞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겠지 이러면서 신경 쓴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최근에 반등이 잘 안 나오죠. 이것도 저기 맥신 수혜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파워넷 순간 신용이 확 들어오잖아요. 신용이 이만큼 늘었으면 미수도 엄청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수가 들어온 거를 털어내려면 3일 동안 눌러야 돼요. 3일 동안. 3일. 생코 순간 여기서 신용이 확 늘죠. 그러니까 오늘 떨어지잖아요. 안 가고. 아모센스 여기서 미쳤나봐 진짜. 하한가 맞은 종목 여기서 신용을 또 이만큼을 넣더랍니다. 확 늘죠. 근데 나인테크 보세요. 나인테크도 이게 맥신 수혜주인데 상한가 두 개 나오고 맥신 수혜주 이게
나인테크죠? 잠깐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잘 들리시죠?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세요? 네네. 자, 나인테크 얘기를 계속 이어가죠. 시간 별로 안 남았다 그죠? 빨리 할게요. 자, 맥신 대장주 나인테크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하고 신용이 좀 다르죠. 자, 보시면 상한가 2개 시원하게 나오고 운봉이 떨어졌죠. 이것도 뭐 하한가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신용이 크게 늘질 않았어요. 오히려 신용이 급등할 때 크게 줄었거든요. 살짝 늘긴 했는데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르죠. 어제 25%까지 급등했어요. 오늘도 16%까지 급등했어요. 아침에 마이너스 7% 급락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16%까지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면 다 따지면 20% 넘게 급등했다는 거잖아요. 신용이 없는 종목은 자유로워요. 근데 아까 신용 많이 걸린 거 아모센스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 신용을 왜 쓰냐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을 세력이 올리면은 안 돼요. 이 사람들 내쫓아야 돼. 그러니까 신용 말고 요즘에 미수를 많이 쓰거든요. 미수는 3일 안에 갚아야 돼요. 3거래일 안에 갚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3일 정도 막 누르면 아이고 또 어떤 놈이 또 신용이랑 미수를 많이 썼나 보다. 아이씨 진짜 잠깐 기다리시면 돼요. 이 사람들을 밟고 가요. 이 사람들을 안 내보내고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비율을 좀 세게 들어볼게요. 비율을 화장실 가서 대변 보시고 나서 그 안 닦고 돌아다니시는 경우 있으세요? 없잖아요. 누가 그래? 요즘엔 그죠? 비데도 많이 쓰시잖아요. 깨끗하게 하려고 그죠? 네. 대충 닦고 뭐 좀 남겨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만 해도 더럽죠, 그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 확실하게 밟고 갑니다. 확실하게. 네. 그래야 나중에 더 잘 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원들은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어제하고 엊그제 들어왔어요. 어제하고 엊그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저기 화장품주 있죠. 화장품주란다. 저기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 우리로가 있어요. 우리로가 좋은 사례인데, 처음에 양자 컴퓨터 초전도체 플러스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왔을 때 상한가 나왔거든요. 근데 개미들이 언제 들어왔냐면 여기서 이제 음봉이 딱 떨어지니까 쭉 누르니까 신용이 늘죠. 근데 여기서 또 뉴스가 나와서 더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음봉 나오니까 신용을 더 늘린 거예요, 개미들이. 네? 이해가시죠? 꾹 여기서 이제 이거 좋은 건가 보다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근데 잘 보세요. 갑자기 음봉 때리면서 막 짓눌러 버리죠. 이거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여기가 2,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1,400원이에요. 그러면 30% 떨어진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게 우리로가 양자 컴퓨터로 가기 전에 초전도체 후발주로 움직인 거거든요, 이게. 살짝 여기서. 근데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한가 맞고 있었잖아요. 2연속 하한가.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쫄은 것 같아. 그래서 신용이 갑자기 사라져요. 네? 손절치고 나갔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신용이 들어온 게 늘어난 게 그대로 없어졌죠. 그러니까 상한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쓰지 마세요. 미수 쓰지도 마시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용과 미수를 아무리 안 써도 누군가가 와서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전문가도 못 막고 여러분도 못 막고 대통령이 와도 그거는 못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샀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세력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줘요. 네.
조정이 왜 오는데요? 급등락이 왜 나오는데? 이 사람들 내보내려고. 응?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묻어있는 그 더러운 그런 먼지들을 털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죠? 실제로 맞아요. 네. 정리가 되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계속 물타기를 더한다? 그거는 죽자는 거예요. 그럼 떨어질 때 더 사도 되겠네요? 여러분은 개미 아니에요? 나가라고 막 때리고 누르는데 그걸 더 산다고요? 죽자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만 사면 안 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력 눈에 우리는 다 똑같은 개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실제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면 저는 회원들한테 임의대로 물타기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막 여러분들 돈 생겼다고 막 임의대로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응? 안 된다니까. 근데 꼭 여기서 막 그 물타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력에 나가라고 누르는데 그걸 더 산다고요? 그 세력이 더 누르겠죠. 그리고 누른 다음에 안 올려요.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 리딩방 그런 데 되게 많긴 하던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더 사라고 하죠.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물타기 계속 시키고. 그 죽자는 거예요, 그게. 그게 리스크걸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딱 사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없는 척하고 있어야 돼요. 투명인간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세력이 와서 찔러봐요. 주가를 막 흔들면서. 그래도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타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응? 불타기도 마찬가지지만. 응? 신용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신용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요? 왜긴요. 앞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몇 배씩 가는 걸 봤으니까 빨리 돈 벌 욕심에 신용 미술 누가 썼겠죠. 그 사람들 안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들 터는 거니까 같이 옆에 있다가 털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응? 가만히 계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소비주들도 보면은 자, 요거까지 얘기가 끝내죠. 보면 롯데관광개발 중국이 그렇게 망한다고 하는데 올라가죠. 응? 안 떨어지고 또 올라가죠. 보니까 어라 신용이 급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용이 줄어드니까 가잖아요. 내보내면 안다니까요. 안 데리고 가요. 네? 화장품 대장주 코리아나 네. 신용이 열심히 늘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근데 올라가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세력이 신용을 쓸 때도 있어요. 좀 특이하죠, 이 친구는. 신용이 언제부터 늘었냐면 처음부터 늘었어요. 처음부터 꾸준하게 늘어요. 다르죠. 아까 이제 그 종목들 보면 신용이 언제 늘어요? 패대기 칠 때 요쯤에서 늘죠. 근데 얘는 처음부터 늘었어요. 다르죠. 네, 가끔씩 신용이 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리아나가 지금 그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 사지 마세요. 사시면 안 돼.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급등 나오면 다 팔아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사가지고 우리 물량 받지 마시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있죠. 이 친구도 잘 떠있죠. 네. 여기는 신용이 다 사라졌네요. 왜 사라졌을까요? 투자 경고 종목이잖아요. 투자 경고 종목이 되면 신용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 신용 기존에 신용 쓴 사람들 매도는 가능한데 새로 못 쓰게 하니까 그냥 줄어들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용이 줄어들어서 좋은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쓰고 싶어도 못 써서 신용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저런 이제 테마주들 쭉 얘기해 드렸는데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리고 오파스넷 한동훈 테마주 떠 있어요. 재밌는 건 신용이 줄고 있어요. 응? 줄고 있다니까. 나간다고. 네. 지금이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종목으로 좀 들어가세요. 제발 좀. 응? 들어가시라고요. 현금이 없으세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갖고 있는 종목 한두 개라도 팔아서 뭐라도 하시라고. 나중에 그냥 그 종목들 특히 2차전지 물리신 분들 있죠? 그거 빨리 정리해서 이런 거 사셔야 돼요. 응?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나중에 2차 전지 막 들고 있다가 손해만 나서 나중에 뒤늦게 손절하지 마시고 초반에 아예 그냥 잘라버리세요. 2차 전지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잘라서 딴 거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2차 전지 손절해가지고 다시 들어올 거면은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방으로. 손해보고 또 저기 손절했는데 또 아무거나 막 사셨다가 또 손절하면은 나중에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라고요. 기초 종목 내가 다 진단해 드릴 테니까 진단 받고 살릴 건 살리고 교체할 거 교체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거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9시가 넘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금요일인데 금요일날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대응만 하세요. 아셨죠? 네. 오늘 김 실장님이 제목 되게 심플한데요. 오늘 테마주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보세요. 야, 제목이 너무 심플하네요, 그죠? 네. 내용은 뭐 충실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